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오시마 주니치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은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감사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의식하는 마음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머피 이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느긋해지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몸이 긴장되어 있어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런 상태에서는 내 잠재의식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느긋하게 만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 제일 전달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들려고 할 때, 막 졸음이 쏟아져서 나른해질 때, 그럴 때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려고 할 때, 그때 아무 생각이나 마음의 복잡함 그런 것들이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편안한 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잠재의식에.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전달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느긋한 상태여야지만, 그러한 상태였을 때 기도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부터 아래 발부터 발, 복사뼈, 무릎 그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와서 머리까지 느슨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발에 힘을 빼주고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힘을 빼주고 손에도 힘을 빼주고 온몸에 힘을 빼주면서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 보면 명상할 때 그런 상태하고 같은 것 같아요. 명상할 때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온몸의 근육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다른 잡념의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호흡에만 집중을 해서 그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나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면 그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서 말해도 좋고요. 상상을, 내가 그것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화 하는 거죠. 영상을 찍듯이 내가 어떤 내 집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의 모델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모양에 내가 서 있고, 그리고 또 내 집을 가꾸고 안에를 어떻게 꾸미고 그러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상이 내 잠재의식에 전달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우주의 힘을 이용해서, 내 주변의 힘을 이용해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몸을 느슨하게 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미지화 시킨 후 잠재의식에 인도하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잘 인도되었는지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이룬 상황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고 있을 때의 긴장감이랄까요?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 느낌은 겨우 몇 초 동안인 경우도 있고 더 길게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믿고 안심하면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긴장감이나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면 그것은 잘 전달됐고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고 그냥 안심하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이 작가님이 아시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독일 유학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독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라인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유명한 그 나라의 유명한 곳은 이제 알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분이 라인강은 알고 있어서 이분이 잠재의식 속에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자신이 독일 유학을 가서 라인강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이 독일 유학을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유학을 가서 거기 라인강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돼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그것을 간절히 원할 때는 여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추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났는데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 갑자기 그 유학에 대한 일들이 진전이 생긴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독일에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여름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었는데 10월 말에 독일로 떠나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독일의 고강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마중 나온 사람이 안 나왔다면서 이 사람을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는데 이제 유학을 온 학생이니까 이 사람이 라인강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라인강을 구경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상했던 기도했던 그 모습이 딱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자신이 간절히 그런 원할 때 그런 기분이 그때 그 자신이 이루었을 때 그 상황이 이렇게 미리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 느꼈던 그때 여름에 그런 추위를 느꼈던 그 느낌이 독일에 가서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현실에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미리 이야기하라고 해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소망하는 일을 상상하며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는다면 그 소망은 늦건 이르건 현실화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그것은 어차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까 감사합니다. 난 그러한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상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학원을 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말이 꼭 들어가잖아요. 왜냐? 그나 그것을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잠재의식에 내 기도를 간절히 형상화하면서 이미지화하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그것을 이룰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미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재의식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룩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식품, 의료품의 자동 생산 라인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직한 상태에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실직까지 하고 아이 또 있었고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해도 직장에 마땅한 직장도 없었고 도대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우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잠재의식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머피 법칙에 따라 5분간씩 규칙적으로 감사 기도를 해보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의 부유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그런 여유로운, 풍요로운 그런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매일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전에 정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애들은 있지, 실직은 했고 수입은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어디 들어올 데도 없고 당장 정말 답답하고 초조하고 다급하고 막 그럴 텐데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러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비우고 느슨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룰 거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부유함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유해졌다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좋은 감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도 많이 사라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일기를 썼을 때 그 아침 저녁으로 처음에는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 예전에 한 1년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불안감이 있고 뭐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그런 긍정적인 학원으로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생활을 할 때 초조하고 조급하게 그런 감정들을 많이 없애줘요.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을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분이 20년이나 만나지 못했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무했던 그런 고용주 있죠. 그 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이 사람을 부룩 씨를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잘해주어서 이 사람을
자신의 회사로 데리고 와서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가부를 미리 해줘요. 넉넉하게. 그렇게 하고 자신의 회사에 데리고 와서 연구요원으로 일을 하게끔 해주고요.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크게 성장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 회사의 계열사, 회사의 부사장까지 맡게 돼요. 그러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정말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5분 명상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정말 성실하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5분 명상을 꼭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5분 명상, 그러한 것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그런 걱정, 근심들을 많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화와 분노 같은 것들도 많이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이 좀 불안하고 복잡하다 그럴 때는 감사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